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마음 졸이셨을 겁니다. 긴 연휴 끝에 다시 열린 시장이 반갑기는커녕 또 한 번 크게 무너졌으니까요. 코스피는 4% 넘게 급락하며 6,500선까지 밀렸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지수 낙폭의 선두에 섰습니다. 계좌를 열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는 이 나날, 그 마음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오늘 아주 기묘한 두 개의 장면이 동시에 펼쳐졌거든요. 한쪽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공포에 질려 무너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 삼성전자가 사람을 대규모로 뽑고 있습니다. 주가는 겨울인데 현장은 봄인 이 이상한 상황. 오늘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이 안에 우리 투자자가 놓쳐서는 안 될 신호가 무엇인지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이 자리, 공포에 던져야 할 자리일까요? 아니면 버텨야 할 자리일까요? 제 결론은 영상 맨 끝에 분명히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가주십시오. 도움이 되실 것 같으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부터 정확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긴 연휴 동안 해외 증시가 빠졌던 걸 뒤늦게 반영하면서 4% 넘게 급락했고 6,520선까지 밀렸습니다. 이건 최근 3개월 사이 가장 낮은 수준에 근접한 겁니다. 우리 시장은 이미 지난 7월 초에 고점 대비 20% 넘게 빠지는 약세장, 이른바 베어마켓에 진입한 상태인데 오늘 그 골이 더 깊어진 거죠. 지수를 끌어내린 주범은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4% 넘게, SK하이닉스가 3% 넘게 빠지면서 지수 내 최대 낙폭 종목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흥미로운 건 간밤 대만의 TSMC가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우리 반도체는 오히려 빠졌다는 겁니다. 호실적이라는 호재조차 지금의 매도세를 막지 못한 거죠. 그만큼 지금 시장 심리가 얼어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TSMC의 실적은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AI 반도체 수요 덕분에 분기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앞으로의 투자 계획도 대폭 늘려잡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건 같은 반도체를 만드는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도 강한 호재여야 합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그만큼 뜨겁다는 증거니까요. 그런데도 우리 시장은 빠졌습니다. 왜일까요? 좋은 뉴스가 나와도 못 오르는 건 시장이 그만큼 지쳐있다는 신호입니다. 팔 사람은 이미 다 판 것 같은데도 매도가 멈추지 않고 어떤 호재도 소화하지 못하는 국면. 역설적이지만 이런 구간이 바닥 근처에서 자주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반도체를 파는 걸까요? 최근 몇 주간 시장은 반도체를 대거 팔아 차익을 실현해왔습니다. AI 수요에 힘입어 워낙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라 그 성장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커진 겁니다. 여기에 AI 관련 주식이 너무 비싸진 것 아니냐는 고평가 우려, 그리고 기업들이 AI에 쏟아붓는 막대한 투자비에 대한 경계심까지 겹쳤습니다. 한 증권사는 이 대목을 아주 날카롭게 짚었습니다. 지금 시장이 AI 투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엔 AI 투자를 미래의 성장 가능성으로 봤는데 지금은 그 돈을 빌리는 비용, 그러니까 자금 조달 비용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쉽게 말해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그 큰 돈을 빌려서 AI에 투자하는 게 과연 남는 장사냐는 의심이 커진 겁니다. 여기에 금리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주가 밸류에이션에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여기서 균형 있게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런 AI 고평가 논란과 자금 조달 비용에 대한 우려는 사실 지난해에도 한 차례 시장을 크게 흔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AI 관련 주식이 급락했죠. 그런데 결국 AI 투자는 멈추지 않았고 반도체 수요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즉, 이 논쟁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니라 AI 사이클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성장통에 가깝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이번엔 지정학 리스크와 금리 부담이 겹쳐 더 매섭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진짜 구조적 위기인지 아니면 또 한 번의 성장통인지 그 답의 상당 부분이 이번 주 목요일 알파벳 실적에서 드러날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오늘의 진짜 반전이 나옵니다.
주가는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정작 반도체 업계의 현장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늘 아주 의미심장한 통계가 하나 발표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반도체 업종의 신입 채용 공고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7%나 늘었다는 겁니다. 숫자를 조금 더 뜯어보면 더 놀랍습니다. 전체 반도체 채용 공고에서 신입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2%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신입과 경력을 합한 반도체 전체 채용 호기 공고도 1년 전보다 약 20% 늘었는데 이건 전체 업종 평균 증가율인 14%를 훌쩍 웃도는 수치입니다. 다른 업종보다 반도체가 훨씬 더 공격적으로 사람을 뽑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업들의 움직임도 구체적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신입 수시 채용을 하면서 아예 학력 제한을 없앴고 삼성전자도 최근 반도체 부문에서 무려 82개 직무의 채용에 나섰습니다.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국내 채용 공고도 상반기에만 지난해 연간 수치를 넘어서면서 약 50% 늘었습니다. 구직자들의 관심도 폭발적이어서 SK하이닉스의 경우 채용 사이트 내 검색량이 1년 전보다 180%나 급증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신호일까요? 기업이 사람을 뽑는다는 건 그 기업이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가 앞으로 사업이 어려워질 거라고 판단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채용을 줄이는 겁니다. 반대로 앞으로 일감이 넘칠 거라고 확신할 때만 사람을 대규모로, 그것도 신입까지 공격적으로 뽑습니다. 사람을 뽑는다는 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인 거죠. 실제로 반도체 산업의 역사를 보면 대규모 채용은 늘 호황의 예고편이었습니다. 반도체는 사람을 뽑아서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산업이 아닙니다. 교육하고 숙련시키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기업들은 앞으로 몇 년간 일감이 확실하다고 판단할 때 미리 사람을 확보해둡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82개 직무를 열고 SK하이닉스가 학력 제한까지 없애가며 사람을 끌어모으는 건 다가올 몇 년의 수요를 감당할 인력을 지금부터 쌓아두겠다는 뜻입니다. 주가는 오늘 하루의 공포를 반영하지만 채용은 몇 년 뒤의 계획을 반영합니다. 둘 중 어느 쪽이 회사의 진짜 속내에 가까울지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반도체의 미래를 의심하며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데 정작 그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은 미래를 확신하며 역대급으로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주가라는 심리와 채용이라는 현실이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믿으시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다면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삼성전자 평단가는 지금 얼마쯤이신가요? 고점인 34만 원대에 물려서 마음고생하신 분도 오늘 같은 급락에서 용감하게 담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평단가에 따라 이 폭락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댓글에 평단가와 지금 심정을 딱 한 줄만 남겨주시면 뒤에서 제가 평단가 구간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아드릴 때 참고하겠습니다. 물론 채용이 늘었다는 것 하나로 지금 당장 주가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채용은 회사의 장기적인 자신감을 보여주는 지표이지 당장 내일의 주가를 결정하는 재료는 아니니까요.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AI 고평가 논란, 금리 불확실성,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있을 알파벳의 실적 발표까지 시장은 이 큰 이벤트들을 앞두고 잔뜩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채용 소식이 중요한 이유는 이번 폭락의 본질을 다시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하락은 반도체 산업 자체가 망가져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회사들은 사람을 뽑고 지난주 한국은행은 반도체가 나라 경제를 끌고 간다고 진단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내년 설비 투자를 150조 원까지 늘립니다. 산업의 펀더멘털은 이렇게 튼튼한데 주가만 공포에 짓눌려 있는 상황인 거죠. 이 대목에서 하나만 더 짚고 싶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게 원래 회사의 현재 실적이 아니라 미래를 먼저 반영합니다. 그래서 좋을 땐 미리 너무 많이 오르고 나쁠 땐 미리 너무 많이 빠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지금이 딱 그 후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AI 투자가 꺾일지 모른다는 공포를 시장이 미리 그리고 과하게 당겨서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 미래를 만드는 회사들은 오늘도 사람을 뽑고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시장의 공포와 회사의 행동이 이렇게 벌어질 때 시간이 지나 그 간극이 메워지는 방향이 어느 쪽이었는지 과거의 사례들이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반드시 기억하실 숫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무너졌어도 코스피는 연초 대비로 보면 여전히 51%나 상승해 있습니다. 이건 올해 전 세계 증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은 그동안 크게 오른 것에 대한 조정의 성격도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무섭게 빠지고는 있지만 큰 그림에서 우리 시장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성적표를 들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게 지금 우리 시장의 진짜 모습입니다. 최근 몇 주는 약세장이라 불릴 만큼 가파르게 빠졌지만 연초부터 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시장. 이 낙차가 큰 만큼 지금의 하락이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 시장을 끌어올린 힘, 즉 반도체라는 엔진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채용 소식이 바로 그 엔진이 멀쩡하다는 증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확인해야 할 나침반 지표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오늘 같은 급락에도 외국인이 반도체를 계속 받아내는지. 둘째, 코스피가 6,500선이라는 중요한 지지선을 지켜내는지. 셋째, 이번 주 목요일 알파벳 실적에서 AI 투자 확대가 확인되며 시장의 근본 공포를 씻어주는지. 이 세 가지가 하나씩 확인될 때 오늘의 급락은 공포의 바닥이었다고 판명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계속 들고 가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비중을 정리해야 할까요? 이 판단해 드리기 전에 잠시 화면을 주목해 주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같은 급락 다음에 시장이 반등할지 더 빠질지 아니면 지루하게 횡보할지 그걸 지금 정확히 맞힐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오른다는 시나리오 딱 하나만 그려놓고 들어갑니다. 그러다 오늘처럼 무너지면 당황해서 아무 대응도 못하고 그냥 던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세 가지를 다 준비해둡니다. 시장이 오르면 어느 구간에서 일부 정리할지, 빠지면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횡보하면 무엇을 확인하며 기다릴지 이렇게 세 갈래 길에 각각 팻말을 미리 세워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이 나와도 당황이 아니라 차분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지금 같은 하락이 사실 처음이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무너진 구간들이 여러 번 있었고 그때 이후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제가 실제 차트로 하나하나 정리해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종목명과 평단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과거 차트의 어느 지점과 가장 닮았는지 함께 대비해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 어떤 종목이든 전부 준비해뒀습니다. 막연한 공포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실제 지나간 사례 위에서 내 위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는 거죠. 다만 이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게 절대 아니라 어디까지나 지나간 사례로 대비해보는 참고 자료라는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유료 상품도 아니고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매수 매도 신호를 콕 찍어드리는 자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저 지나간 사례를 근거로 여러분이 스스로 지금 자리를 가늠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다음 댓글에 종목명과 편단가를 한 줄 남겨주시고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한 분 한 분 직접 확인해서 답을 드리다 보니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인원에는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폭락 앞에서 내 기준을 세우고 싶으시다면 미루지 마시고 지금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 전에 딱 하나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실제 구독자분들께만 직접 전해드리는 거라 자료를 보내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잠깐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광고나 스팸 전화로 오해하셔서 안 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종목명과 평단가 남기신 뒤에 신청해 주셨다면 제가 한 분 한 분 직접 연락드려서 자료 전달부터 사용 방법까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니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광고가 아니니 걱정 말고 편하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폭락은 삼성전자가 나빠져서가 아니라 AI 고평가 논란과 금리 부담, 그리고 알파벳을 앞둔 관망 심리가 겹치면서 시장이 반도체를 차익 실현한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발표된 채용 통계입니다. 회사가 미래를 어둡게 봤다면 신입을 47%나 더 뽑을 리가 없으니까요. 산업의 현실은 확장인데 주가라는 심리가 공포에 짓눌려 있는 겁니다. 다만 6,500선을 지켜내느냐, 그리고 목요일 알파벳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공포에 휩쓸려 던질 자리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오늘 낙폭이 크다고 성급하게 다 담을 자리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대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드리는 방향은 이겁니다. 주가라는 심리와 채용이라는 현실이 엇갈릴 때 우리는 어느 한쪽에 휩쓸리지 말고 둘 다 봐야 합니다. 산업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는 걸 기억하되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수급과 6,500선 그리고 알파벳을 확인하며 움직이십시오. 고점에 물리신 분과 낮은 가격에 담으신 분은 전략이 정반대여야 하고 어느 쪽이든 오늘 같은 급락에 한 번에 다 던지거나 다 담지 마십시오. 특히 지난 몇 주 시장을 뒤흔든 그 레버리지 상품만큼은 지금 같은 장에서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하셔야 합니다. 이런 장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건 예측을 기막히게 마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원칙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공포에 급락했지만 정작 반도체 업계는 신입 채용을 47%나 늘리며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주가는 심리고 채용은 현실입니다. 회사가 나빠진 게 아니라 공포가 만든 하락이고 이번 주 목요일 알파벳이 방향을 가릴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주가와 채용, 이 둘 중 어느 쪽이 진실이라고 보시는지 종목명과 평단가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꼭 필요한 정보만 알차게 담아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